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8번째 시즌의 8번째 강의 영웅의 여정과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 있죠. 지난번에 제가 원고를 써놓은 게 있어서 어제도 올리고 오늘도 원고를 오늘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소개할 영웅은 테세우스입니다. 그는 미로에 숨어 살면서 9년마다 7명의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먹어치우는 괴물인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초라하고 미약했죠.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곁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테세우스의 어머니와 사랑만 나누고 자신의 조국인 아테네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세우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장성하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이란 증표를 남겨놓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려서 자신의 칼과 신발을 바위 밑에 숨겨놓았던 거죠. 테세우스가 이제 장성하게 되고 그는 이제 잘생긴 청년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남겨둔 증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위를 들어 올려서 그 칼과 신발을 가지고 아테네로 아버지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는 배를 타고 아테네로 쉽게 도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육지를 택해서 더 멀고 험한 길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용맹함을 보여주고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육로를 선택했지만 당연히 육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육로에 있는 많은 악당들, 지금 현대로 치면은 연쇄살인범들,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이코패스 역사가 그리스 신화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현대에 나타난 괴물만은 아닙니다. 처음 맞닥뜨린 악당은 페리페테스였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곤봉으로 쳐 죽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그를 간단히 제압하고 그의 곤봉을 빼앗아 지니고 다녔죠. 그래서 테세우스를 상징하는 것은 곤봉이 되었어요. 그래서 테세우스를 곤봉의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만난 사람은 시네스라는 악당으로 소나무 2개를 휘어서 다리에 묶어서는 칼로 밧줄을 잘라 사지를 찢어 죽이는 악당 중의 악당이었습니다. 목이 오늘은 굉장히 아프네요. 잠깐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물론 테세우스가 그를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프로크루테스란 악당을 만납니다. 그는 자신이 침대에 지나가는 행인을 묶고는 침대보다 작을 경우 사지를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클 경우에는 침대에 튀어나온 부분을 칼로 잘라내서 죽이곤 했습니다. 아주 엽기적인 놈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말 중에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잣대로 남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악당들을 제압하면서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에 대한 평가와 소문은 널리 알려져서 그는 이제 아테네의 아이돌이 된 겁니다. 어디를 가든 아테네 시민들의 칭송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드디어 이제 아버지와 재회를 하고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칼과 신발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용맹스러운 아들을 얻었지만 아버지인 아이게우스 왕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죠. 9년마다 14명의 젊은 남녀를 미로에 사는 미노타우루스라는 반인 반수의 괴물에게 보내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력이 약했던 아테네는 미노스 왕국의 제안에 거절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9년마다 이렇게 젊은 남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세우스가 자신이 거기에 그 남자 7명 중에 한 명에 끼어들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테세우스는 미로에 들어가서 그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죽이고 영웅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영웅은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는 사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의 왕인 제우스였고 어머니는 인간인 알크메네입니다. 물론 질투심이 많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남편인 제우스한테 안갚음을 하지는 못하고 아들이 그 밖에서 난 자식인 헤라클레스를 저주하면서 화풀이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헤라클레스를 헤라가 미치게 만들어서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세 아들과 아내를 죽이도록 만듭니다. 헤라클레스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다 가족은 죽어있는 상태였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웅인 테세우스의 설득으로 목숨만은 끊지 않게 되었죠. 이에 대한 벌로 그는 자신의 사촌이자 미케네의 왕인 에우리스테우스의 밑에 들어가서 그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야 했습니다. 이는 헤라의 계획 안에 모두 들어있었던 거죠. 그의 사촌인 에우리스테우스가 성격이 괴팍하고 야비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밑으로 들어가 고생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이 등장합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를 매번 주었는데 그것이 12가지였죠. 아무리 창이나 칼로 찔러도 뚫리지 않는 가죽을 가진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라거나 머리가 9 달린 괴물인 히드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마를 붙잡아 오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12가지 과업이 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업인데 헤라클레스는 다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헤라클레스는 이제 신화에 길이 남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세우스와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에서 영웅의 공통점이 있게 됩니다. 무엇이 영웅을 영웅답게 만드는지, 그리고 한 인간이 영웅으로 변모하게 하는 것인지 두 영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영웅을 영웅답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냥 평화로운 왕국에 태어나서 순조롭게 자라고 아무런 문제 없이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다면 그 왕은 영웅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왕에 불과하죠. 하지만 테세우스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아버지 없이 자라났고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서 많은 악당을 물리침으로써 그는 영웅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극적으로 미노타우로스를 죽임으로써 그는 한 나라의 통치자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테세우스는 기꺼이 고난과 고통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편하게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를 선택함으로써 악당들의 소굴로 들어가죠. 물론 테세우스라고 해서 겁이 나지 않고 자신의 행로가 고달프고 힘들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 용기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갖가지 그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 담금질되고 그는 결국 영웅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헤라클레스도 마찬가지죠. 그도 자신 앞에 놓여진 12가지 과업을 묵묵히 하나씩 성취해냄으로써 영웅이 되었던 거죠. 즉 영웅의 조건은 고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는 데서 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영웅의 행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이 영웅의 길과 같습니다. 어느 인생이고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질병과 싸워 나가야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 수많은 학습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처음 접하는 사회라는 환경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거기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승진을 하지 못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저 인생이란 험난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고 또 한 번 태어난 인생에서 자기가 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질병에 걸려 좌절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지만 거기서 벗어나 또 인생이란 험난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영웅들이 커다란 업적을 통해 영웅다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소하고 작은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영웅의 길과 다르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커다란 업적이나 결과를 내야 영웅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우리가 소소하고 하찮게 여기는 하루하루가 영웅적인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는 사실 만만치 않으며 생로병사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으니 얼마나 영웅적인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영웅적인 길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테세우스라는 영웅은 실수로 아버지를 죽게 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질투심을 가지는 바람에 아들을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헤라클레스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스승을 죽이기까지 했죠. 또 아내와 자식을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좋습니다. 영웅들과 신들의 삶을 그리면서도 어느 누구도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거나 거기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감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커다란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여긴다면 하셔도 좋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원래 영웅이었고 우리 하루하루가 영웅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이라 우리는 여기지만 그것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라클레스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와 클레오스가 합친 말입니다.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여신이고 클레오스는 영광이란 뜻이죠. 즉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헤라클레스의 이름이 헤라의 영광이 되었을까요? 헤라가 헤라클레스에게 저주를 내리고 괴롭히는 바람에 헤라클레스는 12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했고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라클레스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서 진정한 영웅이 된 겁니다. 따라서 헤라의 덕분에 헤라클레스는 영웅이 되었고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은 바로 헤라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헤라클레스에게 주어서 가장 위대한 영웅을 만든 장본인이 되었고 영웅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힘과 용기, 미덕을 발휘하게 하는 좋은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진정한 영웅들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